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 시공 기술사 한 달만 따라해 보시면 합격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 시공 기술사를 강의하는 전명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토공사 두 번째 수업으로 흙막이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흙막이에 대한 내용은 그 사고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시험을 치를 때마다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그 중요성이 높은 그 문제들은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제 흙막이에 대해서는 이제 지하 수위가 높은 현장, 그렇지 않으면은 주변 치마, 그렇지 않으면은 도심지의 근접 시공,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문제는 항상 답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답이 동일한 이러한 문제들을 공부할 때는 이제 묶어서 공부하는데, 이 같은 유사한 문제를 묶어서 공부하는 것을 묶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묶음 공부를 잘 해야 할 양이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공사 두 번째 수업으로 그 흙막이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흙막이 공사는 매회 시험 칠 때마다 그냥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공부에 이러한 것은 조금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흙막이 공사와 관련되는 내용은 주변 치마 원인과 대책, 그리고 상수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그런 그 흙막이 공사, 그렇지 않으면 도심지에 이제 근접 시공, 인접에 많이 밀집해 있는 가운데 내가 공사를 해야 될 경우에 이러한 것은 답이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항상 흙막이 전체를 튼튼하게 잘 하면은 이런 모든 그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다 대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요에 대해서는 항상 그 여러분 그 기본 나름대로 그 꼭 원칙은 없습니다만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런 현장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그 피해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그 전에 검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사전에 그 철저히 계획 수립을 잘하자 이러한 내용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치마 원인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 교과서적인 내용은 가장 빠르게 암기하는 것은 그 그림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림 방법으로 실전 연습도 하겠습니다. 치마 방지 대책에도 항상 이 그림으로 이렇게 하는데, 문항이 적을 경우에는 사기를 항상 치마됩니다. 이 기, 요걸 사기를 항상 쳐야 문항이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문항이 충분히 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항목을 이렇게 중점관리사항으로 별도로 해도 되지만은 9번에 개척관리라고 해서 개척관리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 현장에서 어떤 개척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의 주장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 결론은 적정히 알아서 기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실전 연습, 기술사 시험에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에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가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흑막이 공사 시 주변 침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 답을 작성할 때는 3페이지로 하지만은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한 2페이지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고 약간의 여백에는 그림이라든지 메모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고 뒷면에는 전체가 여백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흑막이 공사 시 주변 침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개요를 할 때에는 주로 이 주변 침하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나 대비책, 이 주변 침하 영향은 자주 발생하는 거다. 이 공사 시 위험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하자.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침하 피해에 대해서 이제 1번 부수적으로 이렇게 답을 이렇게 기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흑막이 할 때 검토사항, 이것도 보조 기재사항은 여러분이 나중에 가면은 훨씬 더 숙달되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주변 침하 원인, 여기에 문제지에 그림을 그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답지에 바로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주변 침하에 예를 들어서 도예로 해가지고 자, 첫 번째는 당연히 근접한 곳에 지표면에 과하중이 되는 이러한 요소가 없어야 되고, 지하 수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집안이 연약하면 안 되겠죠. 집안이 연약하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흙마이가 연약해서 변이가 생기면 되지 않을 것이고, 뒤체험을 잘 해야 되겠죠. 뒤체험을 잘 해야 되고, 주변에 공동구가 있으면 또 침하될 우려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차례대로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과하중, 두 번째는 연약지방, 세 번째는 지하 수위를 검토를 잘해야 되고, 네 번째는 요게 흙막이가 변이되면 안 되겠죠. 그래. 그 다음에 뒤체험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뒤체험을 철저히 하고, 다시 말해서 뒤체험이 불량일 때 침하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주변에 공동구가 있을 때 이렇게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보조사항을 이렇게 기재하는 연습을 이렇게 하고, 실전 시험을 치를 때는 직접 시험장에서는 1번이 어디가, 요 1번이 여기에 가고 요 2번이 여기에 가서 기재를 하기 때문에 이
장수, 페이지 수는 훨씬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기술하라 하면은 이 원인보다는 대책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기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예를 그려서 차례대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은 문제지에 그림을 그려서 답을 기재하고 그 문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좀 세부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방법을 해도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림상으로 보면은, 자, 첫 번째는 흙막이를 강하게 해야 되겠죠. 흙막이를 강하게 해야 되고, 척압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척압은 이제 흙에 대한 것과 지하 수위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히빙과 볼링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배수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흙막이 지지하는 스트라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스앙카라든지 이 지지하는 게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2번, 3번, 4번 이렇게 지지하는 게 튼튼해야 되고, 주변을 이렇게 보강해주는 이중 흙막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강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건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입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번호를 했지만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이 글로 써야 됩니다. 이 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강성흙막이, 두 번째는 이제 척압이죠. 척압에는 뭐 흙과 그 물에 대한 척압을 말합니다. 그리고 히빙과 볼링에 대한 내용. 네 번째는 지지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라트 공법이라든지 어스앙카든지 튼튼하게 한다. 다섯 번째는 배수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주변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중 흙막이라 뭐 여러 가지 언더피니닝에서 배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일곱 번째는 건입장 확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조 설명을 이렇게 하는 연습을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꼭 보조 설명은 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기재할 수 있는 능력만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조 사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전부 1번, 2번, 3번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당연히 페이지가 늘어나서 연습은 이렇게 한 장, 두 페이지 하지만은 충분히 세 페이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점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이 흙막이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이 개척 관리입니다. 개척 관리. 개척 관리는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자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는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1, 2회 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당연히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즉각적으로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일리 법칙에 보면은 그냥 사고 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징후가 있은 후에 어떤 사고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사전에 철저히 잘하자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결론은 여러분이 알아서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적정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